권영진 대구시장은 취수원 이전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구미시와 환경부, 경상북도까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고 요구와 함께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외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이 만들어진 지 10년이 지났지만 기대치에는 못 미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폭염과 혹한 같은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각종 지원과 피해 복구 등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대구 가톨릭대 의료원 조합원들은 파업 19일째를 맞은 대구 가톨릭대 의료원 사태를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대구의 수돗물 안전 문제 논란이 일고 있는데 권영진 대구시장은 취수원 이전을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미시와 환경부, 최근에는 경상북도까지 부정적인 견해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취수원 이전은 사실상 대구시만의 주장이 돼버려 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이런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대구 취수원 이전을 사실상 반대했습니다. 구미공단에서 나오는 폐수를 낙동강에 방류하지 않는 이른바 무방류 시스템을 우선순위로 내세운 겁니다. 구미공단에서 나오는 물을 한 방울도 낙동강을 흘려보내지 말고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돈이 한 4천억 듭니다.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데 한 1천억 들어가 4분의 1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속히 그 무방류 시스템을 다 해달라 하니까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구미시장과 환경부 장관 역시 구미 산단의 폐수 방류를 막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혀 대구 취수원 이전은 대구시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두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환경부는 당장 오는 10월부터 구미 하수처리장의 하수와 폐수 9만 톤을 처리해 구미 산단이 다시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적으로는 14만 톤 정도 되는 공장 폐수와 17만 톤 정도 되는 생활 하수를 분리해 공장 폐수는 구미 산단이 다시 이용하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입니다. 대구는 그 이전하면은 끝나냐? 그것도 아니야. 저기 석포전에서 문제도 있고 좀 신천이나 이런 데는 또 사람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려면 아예 아무 없는 천에 고지 사골로 가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대구시는 구미 산단의 무방류 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폐수가 완전히 처리되지 않는다며 취수원을 옮겨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무방류 시스템이라고 하지만은 무방류 시스템이 아니고 재이용 대책이기 때문에 전체 물량을 다 재이용하는 방안이 아니고 일부만 이용하고 일부는 낙동강으로 그대로 방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대구시는 부산과 경남에서 낙동강 오염 문제를 제기하자 이런 논란을 막는다며 성소공단에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구미공단 무방류 시스템은 부족하다 하고 성소공단에는 새로 도입한다는 대구시의 논리와 주장은 스스로 모순에 빠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해외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이 만들어진 지 10년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성과를 거뒀을까요? 이 설립 목표에 비해 외자 유치는 미흡하고 운영상의 문제도 적지 않게 드러나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에 있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지구는 8곳으로 개발 진척도는 93%를 넘었습니다. 그동안 허허 벌판이던 대구 테크노폴리스에는 12개 외국 투자기업과 100여 개 국내 기업, 연구 교육기관이 들어섰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R&D 기반, 그다음에 우리 대구 경북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옛날엔 땅값이 싸다, 그다음에 물이 많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에서는 그 기업들한테 설득이 없기 때문에 수성의료지구는 지식기반 산업시설 용지만 70%가량 분양됐을 뿐 의료시설 용지는 미분양 상태입니다. 정부가 의료 영리화 정책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체류형 의료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 실태조사에서는 여러 운영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외자 유치와 관련 없는 직원들이 외유성 해외 출장을 27차례나 다녀왔습니다.
경자청 건물 진입도로 공사를 시작한 것처럼 꾸며 국고보조금 75억 원을 부당하게 받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조인을 하다 보니까 관할 문제, 책임 문제에서 조금 소홀한 경향이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내륙에 있고 또 부산 진해청도 가까이 있고 또 보면 좀 불리한 입장은 사실입니다.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의 외자 유치 실적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억 3천만 달러, 전국 경자청 가운데 하위권에 그치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업 비율도 5%에 불과해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이 국내 투자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네,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이 출범한 지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이 아쉬움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경제자유구역청 이인선 청장 나와 계시는데요. 궁금한 점 몇 가지 직접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그 청장으로 취임하신 지가 이제 10달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앞서 리포트를 보면 뭐 10년간의 성과, 그리고 또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청장으로 보실 때에 지난 경자청의 10년을 돌아본다면 어떻습니까? 예, 그 10년이라는 세월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경제자유구역이란 구역을 정하고 나면 시행사가 실시계획과 기본계획을 거쳐서 부지를 매입을 하고 기업이 들어오는 데는 사실 10년 이상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그래도 우리 지역, 우리 그 지구 안에 있는 기업들이나 우리 청의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사실 투자 유치에 대해서 뭐 최근에 통계를 내보면 그래도 외투 24개 기업, 국내 기업 뭐 446개, 좋은 일자리 13,000개 이런 식으로 그 나름의 결과는 많이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시도민들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매 맺기까지 조금 더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짚어야겠네요. 네, 앞서 보도에서도 언급했다시피요. 외자 유치 실적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저조하고 또 정부 실태조사에서 봤더니 운영에서도 여러 문제가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그 실제로 보면은 그 인천자유구역청과 부산 진해청은 200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거기는 가만히 있어도 외국 기업들이 서울과 부산은 알고 찾아오는데 대구 경북은 2008년도에 만들어져서 10년밖에 안 됐고 특히나 대구는 대구 경북이 내륙형이라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저희는 오늘 이제 비전 발표를 하면서 향후에는 700개 기업과 7조 투자 유치 또 2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저희들은 비전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대구 경북은 그래도 대구에 4곳, 경북에 4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 지역별로 테마별로 특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는 달리 대구 경북의 유치 정책실을 기본으로 해서 각자 놀지 않고 같이 힘을 합쳐서 투자 유치를 가면 의료 서비스 관광 쪽을 원하면 수성의료지구에 비싼 땅이지만 권하고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R&D 쪽으로 원하면 신서혁신 아니면은 바이오 쪽이면 포항 이렇게 이제 맞춤형으로 하는 걸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외투가 전액 외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합작 외투로 저희들이 방향을 돌려서 열심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시간적인 아쉬움 또 불리한 여건도 말씀하셨는데 뭐 경자청의 이러한 노력도 이제 필요하겠습니다만 제도적인 뒷받침도 있어야 할 텐데요. 우리가 꼭 필요하거나 또 바뀌어야 할 뭐 제도, 정책 뭐 이런 거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실은 제가 이제 경자청장을 맡고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참 많은 게 다른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 예를 보면 애틀란타에 현대 기아가 예를 들면 200만 평을 1불에 30년 상한으로 땅을 부지를 받은 것에 비해서 저희는 그만큼 그렇게 싼 부지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는 상황에 다시 또 최근에는 EU에서 한국을 보고 조세 회피 지역을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는 이런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개편안에 보면 우리가 대구 경북이 주력업종을 많이 넣어서 현금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고 또 우리 지역에는 아무래도 비용이 낮기 때문에 지방비 매칭을 낮추어야만 국비를 많이 받는 그런 이제 제안들을 저희들 열심히 규제 개선안으로 지금 저희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주력 업종들이 지금까지는 뭐 IT, 바이오, 로봇 이런 거에 저희들은 더 못해서 지금 최근에는 에너지 쪽으로 해서 포항융합지구나 수성의료지구에 에너지를 포함해서 그렇게
지역별로 특화를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뭐 지역 경제를 위해서 한 발 더 뛸 것을 기대하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 가톨릭대 의료원 노동자들이 20일 넘게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수익에 비해 임금 같은 처우는 낮다는 건데요. 이런 논란의 핵심에 천주교 대구대교구 선목학원이 있습니다. 이 노조원들은 이 병원 수익금이 선목학원으로 흘러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대구 가톨릭대 의료원 노조원 500여 명이 천주교 대구대교구청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학교 법인인 천주교 대구대교구 선목학원이 파업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측에서 제시하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더 이상 열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저희는 대교구 총 책임자이신 조환길 대주교가 계신 대구대교구를 찾아갔고, 대구 가톨릭대 병원 결산서에 따르면 일반 기업의 단기 순이익과 같은 개념인 보유 목적 사업 준비금은 2016년과 지난해 235억 원과 119억 원으로 100억 원을 넘습니다. 의료 수익은 2016년 2,389억 원에서 지난해 2,522억 원으로 133억 원이 늘어 5.5% 증가했습니다. 노조는 다른 병원들보다 많이 모자란 임금을 이번에는 올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료원 측은 노조의 요구가 지나치다며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원래 저희들이 이제 2018년도에 경영 수치는 엄청나게 우리가 평균 성장률 6%대에서 지금 2.3% 정도로 떨어져 가지고. 사측은 지난해 선목학원에 2016년보다 70억 원이나 많은 235억 원을 보냈습니다. 학교 법인에 들어간 전출금이 병원으로 오는 전입금보다 수십억 원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료 서비스 향상과 병원 발전에 써야 하는 돈이 무분별하게 빠져나갔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난 10년간이든 더 기간을 넓혀 보면은 전입 전출이 더 폭은 더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대구 가톨릭대 의료원 노조가 조환길 대주교에게 파업 사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폭염과 혹한 같은 이상 기후로 인한 재난에 대비해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폭염이나 혹한 발생 때 주택용 전력요금 30%를 감면하고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특별법 개정안은 기후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면 복구비와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온열 질환과 한랭 질환에 국가와 지자체가 예방하고 적절한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가 쓴 선거비용 137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후보자는 268명으로 전체 후보자 가운데 71%였습니다. 15% 이상 득표에 전액을 보전받은 후보자는 210여 명,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선거비용의 50%를 돌려받은 사람은 5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김순견 경제부지사에 대한 퇴임식을 갖고 내일자로 공모 절차를 거친 전우원 신임 경제부지사를 임명합니다. 퇴임하는 김순견 부지사는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경제부지사라는 중책을 무난하게 수행했다는 평가입니다. 전우원 신임 경제부지사는 30년 넘게 삼성전자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 추진력과 역량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석으로 있는 경상북도 출자 출연 기관장 공모 절차가 속속 진행됩니다.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과 한국국학진흥원은 오늘부터 원장 모집 공고를 내고 15일 동안 신청을 받습니다. 취임 넉 달 만에 검찰 수사로 자리가 빈 경북경제진흥원장도 17일부터 공모를 시작하고 경상북도는 다음 달 말까지는 3개 산하기관장 임명을 마칠 계획입니다. 다만 경북관광공사 사장과 경주 문화엑스포 사무총장은 도지사의 공약인 문화관광공사 설립과 맞물려 있어 임명을 유보합니다.
이정우 전 대통령 정책실장이 제4대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 취임했습니다. 신임 이정우 이사장은 한국장학재단 추천위원회의 공개 모집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임기는 오늘부터 오는 2021년 8월 12일까지 3년간입니다. 이 이사장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학생 등록금과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어촌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해 귀여 가구를 늘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포항, 영덕 등 동해안 4개 시군과 함께 경북 귀여 길라잡이 책자를 만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홍보에 나서는 한편 어촌에 정착한 선배와 귀여 희망인을 연결해주는 등 귀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의 귀여 가구는 906가구에 그치는 등 아직 어촌에 새 둥지를 트는 가구는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휠체어를 실을 수 있도록 승강기 등이 도입된 장애인 콜택시를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장애인 콜택시 수는 법정 기준을 넘었지만 배차 지연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동권이 제한된다며 휠체어 비사용 장애인에게는 일반형 택시 이용을 지원하는 바우처 택시 제도 등을 확대해 불편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지자체의 책임으로 장애인 콜택시가 운영되고 있지만 국고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11일 새벽 5시쯤 대구의 한 원룸에서 친구 B씨와 술을 먹고 다투다가 흉기로 B씨의 다리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23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 공연 입장권 예매가 오늘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시청 종합 상황실과 읍면동 사무소, 온라인 옥션 티켓 등에서 시작됩니다. 일반권은 3,000원, 학생과 경로권은 2,000원으로 현장 구매 대비 60% 정도 저렴하고 예매권은 축제기간 탈춤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국내외 탈춤 공연과 마당극을 1회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은 다음 달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열흘간 야누스 축제의 문을 열다를 주제로 개최됩니다. 대구시는 73주년 광복절을 맞아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청 주변에 300여 개의 태극기 바람개비를 설치하고 광복절 전날인 14일부터는 공무 차량과 시내 주요 가로변에 2만 3천여 개의 태극기를 집중적으로 개양합니다. 또 광복절 기념식이 열리는 오페라 하우스 주변에는 행사 당일 태극기 임시 개양대 100여 개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울진해양경찰서가 예로부터 내려오는 지명지도를 제작해 위치 파악에 혼선을 막고 출동 시간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영덕과 울진 문화원 책자를 참고로 제작된 전래 지명 지도는 울진 후포 4리를 박골로, 영덕 경정 2리를 차유로 함께 표기하는 등 관내 65곳을 지역 주민들이 흔히 사용하는 옛 지명으로 표시해놨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울진해경의 전래 지명 지도가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포항과 동해해경에서도 제작해 사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